1-2단원 하도록 할게요. 측량의 원점과 좌표계. 여기선 좌표계를 다루기 전에 좌표계를 보려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의 형상부터 좀 보도록 해야 되는데, 필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한 걸 기준으로 한번 보시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지구의 형상을 볼 때 지구의 형상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완전 원으로 그리지만, 사실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원은 아니고 과장되게 그리면 타원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보통 완전한 원, 지구를 9라고 합니다. 9로 가정하고 볼 때가 있고, 지구를 타원체로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를 9로 보든 타원체로 보든 각각 중심에 지구 중심에 지심이 있는데, 여기가 타원체로 볼 때 장반경 A, 단반경 B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가 있겠죠. 하지만 9로 본다라는 것은 A, B가 결국에는 같아야 돼요. 자, 근데 지구를 9로 보려면 반지름을 결국 몇으로 할 거냐? 이때 반지름을 산술 평균에서 구합니다. 평균을 내서 구하는데, 이 A 플러스 B를 3으로 나눠줘요. 평균인데 왜 3으로 나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봐봐. 2A라는 거는 A가 몇 개 들어간 거야? 2개. B는 A가 1개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나눌 때 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를 9로 가정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구의 반지름은 얼마냐? 산술 평균해라 하면 3분의 2A 플러스 B가 된다. 얘는 뒤에서 문제 풀어볼 거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는 사실 지구를 9로 보는 경우보다 타원체로 볼 때가 더 많죠. A는 장반경. 근데 이게 적도에 있다고 해서 무슨 반경이라고도 한다? 적도 반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B는 단반경. 짧다고 해서 단반경이라고 하고, 북극, 남극에 있기 때문에 극반경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자, 얘는 적어줬을 거예요. 평률은 A-B 나누기 A. 이심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사실 이심률은 솔직히 나올 것 같지 않아. 기호식은 알아둬도 되지만 뭐 문제 푸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고, 편평률 정도는 그래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복잡해 보이는 거지 할 줄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편평률은 말 그대로 이 타원체가 얼마나 편평하냐, 이것을 숫자로 표현을 한 거고, A분의 A-B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심률은 물체의 운동이 지구의 원운동에서 벗어난 정도라는 건데, 이것도 다 적고 외우려고 하고 있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제발. 외울 필요 없어, 이런 것까지. 대신 편평률은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거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론을 해주는 것 뿐이지, 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체, 지구의 회전 타원체에서 3축의 반경을 산술 평균해라.
삼축 반경 이렇게 A, A, B 이 삼축의 반경을 산술 평균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3분의 2A 플러스 B라고 했죠. 자, 적도 반경이 6370. 적도 반경 여기 A가 6370이라는 거고 극반경 B가 6350이란 얘기예요. 그럼 대입해주면 돼.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이 답지가 없어서 같이 계산을 해야겠는데 6370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19,090을 3으로 나눠보면 190에 6,363 정도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얘는 앞에서 해준 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대입할 수 있을 것이고 자, 편평률 구하는 것도 물어봤네. 편평률. 편평률은 어떻게 구하래? A분의 A 마이너스 B. A는 뭐였어? A가 적도 반경 6370 A 극반경 여기 B 대입하면 6370 빼기 6350을 다시 이렇게 나눈다. 얘는 어렵지 않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거 손으로 계산하는 연습하세요.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해줬지만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할 줄 아는 거. 이 정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계속 질문이 있어가지고 해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7페이지부터 나오는 좌표계로 넘어갈게요. 좌표계 우리 교과서에는 평면직각 좌표계, 경위도 좌표계, 경위도 좌표계 원점은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에 있는 거죠. 3차원 직각 좌표계 이거 말고 선생님이 필기해 준 게 있어서 교과서에는 없는데 뭐 있어요? UTM 좌표라는 것을 해줬습니다. 자, UTM 좌표가 뭔지 말로 설명하고 하기 전에 앞에 화면을 한번 볼게요. UTM 좌표는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게 바로 UTM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UTM 좌표는 지구가 완전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걔네를 쭉 펼친 거라고 생각하면 돼. 펼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를 좀 한번 보면 자, UTM 좌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TM 좌표를 보면 지금 얘를 원으로 되어 있던 지구는 이제 원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얘를 쫙 이렇게 펼친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구역이 막 나눠져 있지.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어디까지 나눠져 있어요? 60번까지 나눠져 있고 위아래로 볼게요. 위아래로는 영어로 위아래를 표현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A하고 B는 없네요. A하고 B는 없고 X, Y, Z도 없고 앞에 2개, 끝에 2개는 없앴어. 아무튼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는 번호로 따지면 어디예요? 51번하고 52번. 그리고 영어로 따지면 S하고 T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나눴어. 번호로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나눴어. 응? 세로로 잘라서 나누고 또 가로로 잘라서 나눴어요. 자, 여기서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로로 이렇게 잘랐다. 어? 세로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세로 종자를 써서 종대야. 근데 이렇게 세로 잘라서 몇 번까지 나왔어? 60번까지 나왔죠. 그래서 종대 60번까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종대 51, 2번에 있는 거고 가로로 자르는 건 어떻게 돼? 가로 횡자를 써서 횡대. 그래서 우리나라는 횡대 S, 횡대 T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세로 종대를 60개로 자를 때는 지구가 원래는 몇 도야? 이게 한 바퀴 다 돌면? 360도죠. 근데 60개로 나눴다는 건 하나당 몇 도가 되는 거예요? 6도가 되는 거야. 즉 얘네 하나 사이당 6도씩 나오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6도냐? 경위도 좌표계를 잠깐 보시면 경도, 위도를 잠깐 볼게요. 이 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본초 좌우선, 여기가 경도 0도, 위도 0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오면 몇 도가 되는 거야? 360도죠. 이 지점, 여기 원점하고 이 지점 사이의 각도, 여기가 경도가 되는 거고, 위도는 이렇게 적도가 있으면 적도와 우리가 원하는 점에서 연직선, 법선을 내렸을 때 적도와 법선, 연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가 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UTM 좌표계는 360도를 60개로 나눴는데 몇 도씩? 경도 6도씩 해서 60 곱하기 6도에서 360도가 나오는 거고, 위도는 볼게요.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예요? 총 180도야. 근데 얘는 위도를 8도씩 나눴어. 그러면 적도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는 0이죠. 8도씩 간다 했으니까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8도, 그 다음 8도 해서 이렇게 쭉쭉 가로로 나눈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알파벳으로 써져 있는 횡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도를 6도씩 나누고 위도는 8도씩 나눴어. 그러면 이렇게 8도씩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는 90도죠. 몇 도까지밖에 못 가냐면 8 곱하기 여기가 0도, 8도씩 10번 가서 80도죠. 여기까지만 왔어요. 나머지 이 부분 있지. 10도는 UTM 좌표로 하지 않아요. 여기가 어느 부분이야? 북, 극. 밑으로도 볼게. 얘는 북이 80도까지만, 남, 위도 마찬가지로 8도 곱하기
10개에서 남위 80도까지만 가고 이 밑에 나머지 10도 부분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극은 UTM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요? 극지방만 측정할 때 사용하는 좌표가 따로 있어요. 걔는 UPS 좌표계다. UPS 좌표계.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그림의 무슨 좌표계다? UTM 좌표계라고 했었죠. UTM 좌표계는 경도를 몇 도씩? 6도씩 나눠서 60개. 위도를 8도씩 나눠서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북이 80도, 남이 80도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북극, 남극은 빠졌죠. 그럼 극지방을 할 때는 무슨 좌표계를 한다? UPS 좌표계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원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원점.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좀 전에 경의도 좌표계에서의 원점은 어디였어요? 여기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 여기가 원점이었지. 근데 이 그림을 그대로 빌려서 오면 여기가 경의도 좌표계의 원점이야. UPS 좌표계는 여기서 경도 180 더 가가지고 반대편. 여기가 UTM 좌표계의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180도가 되는 거죠. 경도 180도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경의도의 좌표계의 원점은 여기 그리니치 천문대가 지나는 본초 좌우선 있는 부분. 그 UTM 좌표계의 원점은 여기 경의도 좌표계의 원점에서 얼마를 더 가라? 180도를 더 가서 하는 거다. 문제를 한번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경도를 6도 간격으로, 사실 이것만 보고도 UTM 좌표라는 것을 알아낼 수는 있지만 개념을 한번 보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적도, 여기가 이제 여기가 본초 좌우선. 뭐의 원점이에요? 경의도 좌표계의 원점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보면 지구의 경도를 6도 간격으로 나눴다. 그래서 6도 간격으로 60개 나눴는데 그 간격으로 동쪽을 향해서 구분한다. 이렇게 6도 간격으로 동쪽을 기준으로 가는 거야. 구분하고 그 중앙의 경도. 자, 한 바퀴를 다 돌면 360도야. 근데 중앙이면 몇 도예요? 180도죠. 이렇게 6도씩 가. 6도, 6도, 6도 가다가 쭉 가다가 딱 360도 다 돌기 전에 여기 180도 절반 정도 딱 돌았어. 중앙까지 왔어. 이 부분과 적도의 교점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는 UTM 좌표라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지. 본초 좌우선 여기가, 그림을 좀 입체로 그려야겠다. 자, 적도가 있고 극이 있고 여기
0,0, 0도 0, 경도 0, 위도 0. 여기가 경위도 좌표계의 원점이야. 여기를 시작으로 동쪽으로 6도씩 해서 절반 갔어. 딱 절반 갔어. 한 바퀴 못 돌고. 그게 몇 도예요? 절반 돌면? 180도죠. 그 중앙의 경도와 180도 갔을 때 중앙의 경도와 적도가 만나는 점을 원점으로 하는 건 아까 뭐의 원점이라고 했어요? UTM 좌표계의 원점이 된다. 그래서 답은 UTM 좌표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경의도 좌표계의 원점은 본초 좌우선 위에 있는 거예요. 본초 좌우선. 근데 UTM 좌표계의 원점은 여기를 시작으로 얼마나 가? 180도 갔을 때 적도랑 만나는 부분이 원점이다. 아시겠죠? 자, 14번 볼게요. UTM 좌표계로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52S에 속한데 아까 보여줬죠? 우리나라가 어디에 속해? 우리나라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51에서 52 ST 여기 딱 그럼 52번과 S가 만나는 지점 여기가 52S 우리나라가 이 부분 정도에 속해 있대요. 자, 52S에 속한 UTM 좌표계를 따져보면 그럼 이 좌표는 경도를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한 거예요? 즉 얘는 지금 UTM 좌표의 원점을 물어봤어. 아까 UTM 좌표의 원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 중앙 부분 180도 간 부분 여기가 UTM 좌표의 원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 바퀴 돌아갈 때는 무슨 방향으로? 동쪽, 서쪽, 동쪽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도 180도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몇 도씩 구분한 거예요? 6도씩 구분했다.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UTM 관련된 문제 마지막 하나 볼게요. 자, 15번 UTM 도법, UTM 좌표 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얘는 알려주진 않았는데 얘는 그냥 알고 있고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외우세요. 그냥 중앙 좌우선에서 축척 개수는 0.9996이다. 축척 개수 0.9996. 자, UTM 좌표는 경도를 몇 도로 나눈다? 경도 6도. 60개로 해서 6도. 위도는 8도. 그래서 좌표계의 간격은 경도가 6도, 위도가 8도씩 나뉜다. 맞죠? 자, 우리나라는 51구역과 52구역에 아까 위치하고 있다. 맞아요. 우리나라 51에서 52 종대. 영어로는 ST 횡대에 속해 있다. 라고 그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면 우리나라 이 부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에 있을 때 51, 52 종대 ST 횡대 이렇게 해서 만나는 부분 안에 속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도의 원점. 경도의 원점이라는 거는 경의도 좌표계의 원점을 얘기하는 건데 경의도 좌표계의 원점은 어디 위에 있다 했어요? 본초 좌우선 위에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본초 좌우선이 아니라 중앙 좌우선에 있다? 중앙 좌우선은 그런 건 없어요. 중앙 좌우선 이런 거 없어. 본초 좌우선 위에 있는 겁니다. 본초 좌우선 위에 있으며 위도의 원점은
위도의 원점 몇이에요? 38도가 아니라 0도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표계에서 UTM 그리고 극지방을 하는 UPS까지 보았고, 그럼 좌표계에 따른 원점, 아까 경희도 원점 이거 체크하는 이유 알겠죠? 모의고사 다시 복습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 경희도 원점, 평면 직각 좌표 원점, 그리고 높이의 기준은 수준 원점. 자,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원점은, 이건 이제 지겹도록 외웠죠. 수준 원점은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여기부터 높이 26.6871m를 우리나라의 수준 원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좀 해가지고 내용을 하나 보자면, 여러분이 이거를 교과 시간 측량에서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높이의 기준은 수준 원점이 26.6871m잖아요. 근데 26.6871m를 가져오려면 0m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6.6871은 0m, 어디로부터 높이를 잰다 했어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잰다고 했죠. 자, 그래서 바다의 높이를 평균을 다 내보니까 올해는 여기가 평균이야. 여기가 평균 해수면. 그래서 여기가 평균 해수면이고, 그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약 26.6871m 높이에 뭐를 설치했어요? 수준 원점을 설치를 했다. 그래서 높이 또는 표고는 수준 측량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 근데 이 평균 해수면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지, 점점. 그래서 점점 낮아지다 보면 올해 들어서 제일 낮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 제일 낮을 때.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약 최저 저조면. 가장 낮을 때. 약 최저 저조면. 그러면 반대로 높이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졌어. 그럼 여기를 뭐라 부르냐? 약 최고 고조면. 저조, 낮다, 고조, 높다 해서 약 최저 저조면, 약 최고 고조면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를 왜 알려줬냐면, 자, 평균 해수면은 높이, 표고, 수준 측량의 기준이라고 했고, 약 최저 저조면은 이제 밑으로 수십 몇 미터까지 가라앉았다. 밑으로 수심의 기준이 됩니다. 약 최저 저조면은 수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 최고고 조면은 해안선의 기준이 됩니다. 해안선은 뭐냐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이 경계를 해안선이라고 하는데, 이 해안선은 약 최고 고조면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알려줬어요. 바닷물이 가장 평균적일 때를 평균 해수면이라고 했고, 평균 해수면은 높이, 표고, 수준 측량이 기준이 되고, 이거보다 낮아지면 약 최저 저조면이 되는데 걔는 물의 깊이, 수심의 기준이 되며, 이거보다 높아지면 약 최고 고조면이 되는데 그게 해안선의 기준이 된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자, 여기부터 볼게요. 지오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래 이게 실제 지구 땅이야. 그리고 우리가 형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낸 게 지구 타원체고, 운동을 고려한 게 지오이드예요. 여기는 지금 육지, 바다. 보면 지오이드는 대륙에서는 지구 타원체보다 낮다. 아니죠. 대륙에서 지금 지구 타원체보다 높이 있죠. 왜? 육지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높으며. 1번부터 틀렸네요. 자, 일종의 수면이므로, 지오이드는 일종의 수면이므로 물이 존재하는 성질 때문에 지오이드면은 항상 뭐의 수직이다? 중력 방향의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고요. 대체로 실제 지구형과 지구 타원체 사이를 지난다. 실제 지구와 지구 타원체 사이를 지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개념에 있다라는 얘기고. 4번.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하여 지구를 덮는 공면으로, 가상의 공면이에요. 얘는 실제 있는 공면이 아니라 가상의 공면. 얘는 지오이드의 정의 맞죠? 답은 1번이고, 아까 여기서 했던 거 평균 해수면, 약 최고고조면, 약 최저저면을 보면 수심의 기준이 되는 거. 물의 깊이가 몇 미터다, 수심 몇 미터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수심의 기준이 되는 건 뭐라 했어요? 약 최저 저조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우리 아까 좌표계와 원점 할 때 경위도 원점, 경도 위도에서 하나 빼놓고 간 게 있어서 하나 볼게요. 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도의 정의를 먼저 보려고 보니까 17페이지에서 아까 경도는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적도를 따라서 동쪽으로 180 또는 서쪽으로 180도 간 이 사이 각도를 경도라고 표현을 했고, 위도는 어떻게 했어요? 위도는 어떤 지점의 수직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도. 자, 위도는 이게 위도죠. 위도는 어떤 지점의 지점에서의 수직선이, 여기가 적도잖아. 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도를 위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위도가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것도 막 그렇게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첫 번째 천문 위도. 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이 그림을 평면으로 따온다고 하면, 자,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 지구는 완전 구가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살짝 여기가 더 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가 장반경 A, 극반경 B.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 못하면 앞에 그걸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심각한 거고. 자, 지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위도가 아까 어느 한 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적도와 만나는 점이 이루는 각, 여기가 위도라고 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도. 그게 천문 위도고, 두 번째는 천문 위도랑 같아. 똑같아. 그림으로 그리면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적도면과 이루는 각, 이게 위도다. 똑같아요. 근데 천문위도와 측지위도의 차이는, 천문위도는 뭐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지오이드가 기준이 되는 거고, 측지위도는 지구 타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천문위도는 지오이드, 측지위도는 지구 타원체. 그래서 개념은 똑같은데 어떤 게 기준인지 보시고,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다. 근데 좀 특이하게 위도의 종류 중에 세 번째는 지심위도라는 게 있는데, 지심위도에서 지심은 말 그대로 지구 중심을 얘기해요. 자, 위에 천문위도하고 측지위도를 보면은 지구가 타원체다 보니까 A, B 길이가 다르죠. 그래서 한 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렇게 딱 지구 중심을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심위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지점의 위도를 알고 싶어. 그러면 수직으로 이렇게, 아까 위에는 수직으로 내렸죠. 근데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점과 지구 중심을 연결해서 이 선이 적도면과 이루는 각 여기를 위도로 본 게 지심 위도예요. 그럼 얘랑 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구 중심을 연결해서 만들어낸 위도를 지심 위도라고 한다. 네 번째는 자, 화성 위도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지심 위도처럼 이 A와 B의 길이가 달라서 생기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지구 중심에다 이렇게 연결했어. 얘는 우리가 이 지점에 위도를 알고 싶어. A의 위도. 그러면 이 A 지점에다가 수직선으로 올려서 여기 이렇게 수직선 일단 만들고, 지구 타원체가 A하고 B가 길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로 보고 가정을 한 거야? 9 원으로 보고 여기랑
여기가 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가상으로 지구를 하나 만들고 이 측정하고 싶은 점에서 쭉 올려가지고 이 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서 만든 이 부분이 화성 위도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정확히 개념이 뭐예요? 이런 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천문위도는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거. 천지오. 여러분 추노 봤어요? 선생님 어릴 때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천지호, 배우 성동일이 했던 거 천지호 그걸로 외우세요. 천지오이드. 자, 측지위도는 지구 타원체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 그림으로 좀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위도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이렇게 측지위도와 천문위도. 천문위도는 뭐를 기준으로? 천지오이드. 천문위도는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 보시고 문제를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2번 볼게요. 위도 우리 배운 거 4가지 나왔어. 근데 여기서 관측점의 연직선 그림으로 그리면 관측하고자 하는 점의 연직선 수직으로 내려간 점과 적도면이 이루는 각. 이게 위도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했대. 그러면 무슨 위도? 천지호야. 천문 위도가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좀 중요하고, 이게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근데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아까 UTM 좌표계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번 2강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면 삼각형과 구가량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단원에서 무슨 상관이냐면 지구가 이런 구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탁구공을 보면 탁구공을 지구라고 가정을 하고 이 위에 A, B, C 지점에다 놓고 삼각형을 측정을 했어. 우리는 사실 이렇게 완전 딱딱 변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지구는 어때요? 우리가 서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지구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삼각형이 직선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뭘로 그려진다? 곡선으로 그려진다. 그게 바로 구면 삼각형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서 측정하는 삼각형은 이론적으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이 돼야 돼요? 180도가 돼야 되지. 근데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곡률이 있어서 이렇게 변이 곡선이 되면서 이루는 이 세 개의 각의 합은 180이 아니라 그거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구가량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구 위에서 측정을 할 때 이렇게 직선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곡선이고 이론적으로 세 개 내각의 합이 180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180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180도 1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론값과 이 실제값의 차이 1분 있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구가량이 된다. 그래서 구가량의 공식을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ABC는 3개 더한 건 실제값이고 얘가 이론값이야. 이들 사이의 차이가 뭐라고? 구가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가량의 정의를 굳이 적어보자면 구면 삼각형 지구 위에다가 3개의 점을 잡고 우리는 측정을 했을 때 이론적으로 180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구는 곡률이 있기 때문에 완전 직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되어 있다. 얘네 3개를 다 더하면 뭐보다 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각의 합이 180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 차이가 구가량입니다. 그래서 이론값이 180도고 실제 쟀을 때 값 A, B, C 3개를 더했을 때 예를 들어 180도 1분이 나왔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가 된다? 구가량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구가량은 구가량은 아까 실제 각 3개를 더한 것과 이론값의 차이를 구가량이라고 했고 또는 구가량은 입실론이라고 읽어요. 얘는 단위는 초고 R 제곱분의 F 곱하기 1라디안 로우초 2062 65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걸 보고 구가량은 구면 삼각형의 면적 F에 비례한다. 이게 면적이에요. 자, 볼게. 같은 탁구공이 있어. 같은 크기의 탁구공. 근데 이 부분을 측정하는 거랑 더 넓게 측정하는 거랑 구가량이 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냐면 면적이 클수록 구가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제는 크기가 달라. 농구공이 더 크고 테니스공이 더 작죠. 그렇다는 건 뭐가 달라? 반지름이 지금 농구공이 더 큰 거지. 이렇게 큰 부분에서 이 삼각형하고 테니스공에서 이 삼각형하고 이 농구공에 비해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구가량은 반대로 작아져요. 즉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정리를 해주면 구가량은 면적이 커질수록 커진다. 비례. 네 번째는 구가량은 반지름 아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에 구가량 정의할 때 구면 삼각형 나왔는데 구면 삼각형까지 보시면 구면 삼각형은 한 정점 구면 삼각형의 한 정점을 지나는 변은 대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지구가 있고 측정을 하려고 3개의 점을 잡았어. 근데 한 점을 지나는 편, 이 한 점을 이렇게 지나는 점을 보면 원의
맞대고 있는 원이죠. 그래서 대원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가량과 구면삼각형의 정의는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필기를 해두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9번 문제를 볼게요. 세변의 길이가 30, 40, 50인 무슨 삼각형? 그냥 삼각형이 아니고 구면삼각형이 있을 때 내각을 측정했더니 구가량이 3이었다. 그럼 정확한 실제 내각의 합은, 실제가 아니, 우리가 이게 실제 내각의 합이 180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구 위에다가 점을 3개 놓고 30, 40, 50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무슨 삼각형이래? 구면 삼각형이래.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180도라고 생각하겠지만 구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180도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근데 구가량이 3초래. 그렇다는 건 이론값과 구면 삼각형의 차이가 3초이기 때문에 얘네 세 개를 다 합했을 때는 180도보다 얼만큼 더 커야 돼요? 3초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10번. 구면삼각형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구면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다. 이론값 180도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더 크게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고. 어떤 측선의 방위각과 역방위각의 차이, 이건 구면삼각형과 관련 없는 거겠지만 방위각과 역방위각의 차이는 180도 맞죠? 자, 구면삼각형에서 두 점 간의 거리가 오타네요. 구면상에서는 대원의 호길이가 된다. A하고 B. 두 점 간의 거리는 구면, 지구 구면 위에서는 아까 이게 대원이라고 했지. 이렇게 원 위에 호 길이가 된다. 호가 뭐예요? 이렇게 부채꼴에서 둘레가 호죠. A하고 B.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 자, 구가량은 구반경, 반지름, R의 제곱의 비례? 아니었죠. 아까 구가량은 반지름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어. 그리고 면적의 반비례가 아니라 면적에 비례한다.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구가량 내용은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2단원 원점과 좌표계에서는 좀 많이 했어요. UTM, UPS, 위도의 종류 4가지, 천문, 측지, 지심, 화성 있고 마지막에 구가량까지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 좀 많이 헷갈려하는 오차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